오늘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하이닉스의 급락과 함께 또다시 코스피,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정말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존재를 했죠. 일단 어제 메인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PSK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9% 넘는 거의 1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계절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파세코도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28.76% 정말로 미친 듯한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이었었던 흥구석유도 이미 제가 3거래일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도 17%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정확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테스도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2거래일 만에 상한가보다 높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식의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시장 분명히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응만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힘든 시장이 진행이 됐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합쳐서 400종목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2100종목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등락폭이 더 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95%, 코스닥은 마이너스 4.55%까지 하락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0% 이상 하락을 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까지 존재를 하긴 했죠. 먼저 어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PSK죠. 이미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30분 봉상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0%가량 상승을 보여줬죠. 여기에서는 1% 시작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그냥 보합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지수 하락에 따른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도 안정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아직도 지지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타이밍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대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대응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이 장중에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죠. 최근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루 이틀 자리가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되면서 급등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시장 그리고 섹터, 수급, 차트의 움직임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부분이 성공을 했었는지 이런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쓱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들도 공부는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이 돼야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과 함께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PSK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21만원 구간대에서 22만원 라인대, 길게는 이렇게 신고가를 뛰어넘는 23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단기 대응 신규 타점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 타이밍에 대응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하면서 시작을 한다, 아니면 그대로 이탈을 한다,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그대로 고점까지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파세코였죠. 보통 여름 계절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는 유럽 쪽이 폭염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급등 이후에 정확히 지지 라인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힌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파세코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약간의 갭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은 28.76%, 9,000원 라인대까지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동일한 어제 영상입니다. 이 부분도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폭염 관련주면서 최근에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500원 구간대에서 8,000원 라인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로 시원하게 목표가를 그대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또 메인으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이었었죠. 흥구석유도 이미 제가 이 타이밍 때 이 10선에 대한 지지 타이밍 정확히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챙길 수가 있었고, 어제 또다시 타이밍이 잡히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거의 10% 넘는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이 부분은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 테마주로의 쏠리면서 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런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불안한 시장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존의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노이즈에도 변동성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기술적인 대응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1만 11,500원 구간대에서 12,000원 라인대, 길게는 60일선 라인대죠. 13,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무조건 짧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신규 대응 타이밍은 현재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바로 들어온다. 그때가 대응 타이밍이에요.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존재했습니다. 메인 세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빠진 게 바로 KBI 메탈인데,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는 상승을 보였어요. 어때요? 2%대 시작을 해서 4% 넘게 상승을 가져가긴 했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제가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지지,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갭이 떠서 시작을 합니다. 2% 정도 갭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긴 했지만 시장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시작이 된 이후에 이 구간에 이탈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할 필요 없다. 이 부분은 짧게 딱 5초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30분 봉상으로 보시면 120선 그리고 20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격이 살짝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120선 그리고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쫓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원하는 타이밍 그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런 원하는 구간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탈을 하면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런 폭락장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럼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돌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대응 방법,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테스입니다. 바로 제가 이거래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다시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는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수급 상황이면 수급 상황, 추세면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일시적인 이런 하락들에 대한 부분도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보다 강력하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뉴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테스 어떤 회사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주력으로는 방막을 형성하는 증착 장비 그리고 건식 세정 장비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납품 장비의 대당 단가가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공급됐던 부분들 지난해부터는 오히려 증착 장비 쪽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숫자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를 했죠.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해도 영업이익이 74%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전 분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 16%가량 감소를 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한마디로 영업이익률,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스였죠. 테스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호황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테스의 수주 잔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151억 원, YY 기준으로 40%,
영업이익은 288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는 41%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테슬라 목표 주가도 두 달 만에 23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수주장구의 급증, 단기 실적 호조를 넘어서 호황기 진입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주요 고객사의 지금 증설 계획을 계속해서 고려한다고 하면 분기 수주장구 지금부터 쌓여가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증설 규모가 최대 2배까지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전망치를 보시면 먼저 지난 2025년도 매출액은 3,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78억 원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4,562억 원 매출에 1,004억 원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후년 2028년도에는 매출액 6,896억 원에 영업이익은 1,751억 원까지 지난해 대비해서는 3배가 넘는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런 성장성과 함께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비율은 20% 수준이에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보율은 4,200%가 넘어가죠. 이렇게 테스 성장성과 안정성까지 모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4조에서 5조 수준 가야 적정 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3.6조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에요.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대 돌파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5주선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가고 있죠. 일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 다는 패턴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일봉상 기준으로는 이게 크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중기 흐름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어때요? 삼각수렴 형태의 그 끝자락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폭의 변동성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켜놨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추세 전환에 대한 초입 시그널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급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분봉상 자리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6% 구간대에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의 초입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테스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신규 대응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최근의 수급들의 집중 그리고 섹터의 순환매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 거기에 엄청나게 확대된 변동성까지 시장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실전 매매 매뉴얼인데 특히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놨고 추세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섹터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 거기에 어떤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탈을 할 때는 또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 이북 하나면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은 늦어져서 이제는 7월 셋째 주 주말 정도에 완본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선착순 500분 먼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책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영상 하단 댓글창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500분 먼저 우선적으로 배포를 해드릴 거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들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란에
이북 쪽에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성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테스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제가 이 부분 언제요? 이 거래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체크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날짜로는 7월 9일이었었죠. 하지만 바로 이 거래일 전이었습니다. 이 부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킨 이후에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최근에 이 구간에 대해서 이탈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정확히 중기 이평선인 6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그 전고점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 120선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20선이 안착을 시켜놨다는 건 단기적인 변동성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6만원 라인대에서 17만원 구간대, 길게는 이 매물대 구간이요 17만 5천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7월 9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때 그 다음날 고점은 24%, 종가가 20%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확히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지면서 타이밍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 중기 이평선은 다 돌파를 시켜놨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평선들 다 돌파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는 시그널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 짧게 단기적으로는 20만원 라인대에서 21만원 구간대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길게 이제 중기 2차 목표가가 되겠네요. 전고점 라인대요 23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30분 봉상 20선 살짝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종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종가 자체가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 이 구간 아래에서 타이밍이 잡힌다. 그러면 어디에요? 30분 봉상 60선이죠. 녹색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간을 일봉으로 보시면 이 21선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실시간 타이밍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 대해서 반대로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구간, 그 구간이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 올라갈 필요도 없고 떨어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빠지겠지, 그런 식으로 사셔도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 어떤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그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위에서도 너무 아래서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아래서라면 그건 이미 추세가 깨진 거예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에 손 벤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은 급반등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홀짝이에요. 홀짝 무슨 말이에요? 홀 한 번 나왔으니까 짝 한 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반등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확인이 된다, 그때는 들어가도 돼요. 오히려 그때는 위에서도 들어가도 됩니다. 왜 그래요? 이때는 추세가 잡히는 거니까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지 저항권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같이 이 구간에서도 조정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가격대 여기에서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도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가 이날 왜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권에 있었던 그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가격대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고, 그 다음날 반등에 대한 수급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 분봉상으로도 자리가 잡혀졌죠. 분봉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어때요? 이 구간에 대한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냥 반등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그 타이밍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되고 그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이닉스를 뭐 지금 볼 필요는 없겠죠. 이미 다 이탈을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라인 애매하게 떠 있는 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으면 짧게는 이 121선에 대한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구간 왜 여기에요? 121선이면서 그 전 고점 라인 되죠.
이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시적으로 매물이 그때 사고였죠. 따지면 이때도 정확히 이 구간까지 체크가 되죠. 기술적인 대응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가상으로도 제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0분 봉상으로라도 20선 위에 안착이라도 시켜놓으면 단기적인 변동성 노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121선까지 이탈을 한 상황이다. 그러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이탈을 할 때는 도지라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인지 지지가 만들어지는 건지 이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특히 최근에 테스 같은 경우에 수급 쪽에서 기관 수급이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고 이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적을 부르는 투자 텔레그램 방에서 시황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 대응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소통방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그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이 추세들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어요. 거기에 고정 댓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 종목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어제 종목이었었죠. PSK예요.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았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다시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추세 대응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짧게는 21만원 구간대에서 22만원 라인대 길게는 23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동일하게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죠. 이렇게 중기적으로는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30분 봉상 120선 돌파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내용은 대부분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SK 이터닉스 정책 그리고 수요, 자본, 트리플 모멘텀으로 수익성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먼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대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SK그룹의 구조 효율화 과정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미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수요 확장 국면에도 진입을 했고 그중에서 재생에너지 역할의 확대 방향성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 한 번 더 나왔지만 재생에너지로만은 안 된다. 원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 성장도 전망이 되고 있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57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94%, 그리고 영업이익은 1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6%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면 2025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3,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30억 원대였었죠.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5,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44억 원까지. 2028년도에는 2027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799억 원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모두 다 돌파를 시켜놓는 중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일봉상으로도 최근에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종가상으로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켜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SK 이터닉스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51,000원 구간대에서 52,000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이 구간 6만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도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지금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장, 그리고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판단 개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그리고 잘 모르겠다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방에서 이런 내용들 모두 다 참고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이때 타이밍을 못 잡았다, 이번 타이밍은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을 드렸죠. 기준은 정확히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콜마라는 종목입니다. 일전에도 시장 조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관련주였었죠. 그때 상승을 보인 이후에 일반 종목들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 하반기에는 실적 상승세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7월달 다시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에 수급사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K뷰티의 숨은 지배자, 국내외 ODM을 싹쓸이한 한국콜마 독주 체제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도 잘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화장품 관련된 이 미용기기 쪽이 아니라면 변동성 자체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움직이는 종목들 ODM입니다. 실제로 실적 자체가 정말로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2.7조에 영업이익이 2,396억 원, 올해는 3조의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 그리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3.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죠. 이 기준으로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5조 수준에서 6조 수준 가야 시가총액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2.8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저평가 종목이고, 다시 한번 이 돌파했었던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봉상으로도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수급 자체도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콜마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가가 얼마입니까? 11만 8천원, 8,900원이죠.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신고가 라인대예요. 12만 5천원 구간대에서 신고가 라인대까지, 그리고 중기 1차 관점으로는 13만원 구간대에서 14만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직까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 대응에 대한 부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하면 어디에서 오히려 지지 라인 때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화장품 쪽에서 조금의 변동성, 이런 변동성이라도 체크를 할 수 있는 종목 아직까지 거래 대금은 많지 않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실적 대비 워낙 저평가 구간인 상황이고, 이제 다시 한번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30분간 20선 위에 정확히 자리가 잡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였었죠. 95,000원 구간대에서 10만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건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고, 타이밍이 잡히면 이 부분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안 잡히면 어차피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그대로 참고를 해서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응상가 3가지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 그게 걸렸을 때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늘 낙폭이 컸으니까 내일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VM이에요.
일단 오늘 동일하게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지만 2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30분 봉상으로는 60선 그리고 20선에 대한 지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따라서 대응 구간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VN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반등에 대한 근거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오늘 급락했던 종목들 기술적 반등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바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윗골이라는 패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N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점 라인대 이 구간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대응 타이밍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가온칩스 같은 케이스도 동일하죠. 오늘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15%까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3% 넘게 하락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정확히 5일선에 대한 지지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전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오늘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이 구간이에요. 54,000원 구간대에서 55,000원 라인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일봉상으로 이 5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택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확인이 됐고 종가상 보시면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부분은 살짝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타이밍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짧게 기술적으로 11만 5천원에서 12만 원 라인대 이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거예요. 길게라면 오늘 고점 라인대죠. 이 21선 라인대까지도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동일한 케이스 어떤 거요? 마키나락스죠.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상한가까지 갔었던 아주 기분 좋은 종목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정확히 어때요? 11선에 대한 지지가 체크가 되죠. 그리고 이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됐다. 이런 케이스를 기술적으로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등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구간이죠. 여기 27,500원 구간대에서 길게는 이 3만원 라인대 이 구간을 목표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규 대응 타임은 정확히 이 11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타이밍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런 기술적 분석상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종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 종목들은 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잡힌다. 그럼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이 제가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언급드렸던 이유가 과대 낙폭에 따른 급반등 아무 종목이나 노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반등에 대한 부분도 최소한 분봉상으로라도 도지 정도 방향을 돌리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응하시면 어려운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장 상황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종목 3가지만 체크를 해도 되고 이 메인 종목들은 또 뭘 말씀드렸어요?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타이밍이 안 잡힌다. 그때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금도 비중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미 5월 달부터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응해도 어때요? 급등하는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다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안정적인 타이밍을 잡는 부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만 대응하셔도 충분하고 이것도 조금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 파란색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당연히 선착순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작성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요즘 시장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언제나 기준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 잘 챙기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